전현 씨 나오는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대박 진짜.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저는 딱 21명 뽑는 난파공작에 선발돼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김성란입니다. 저는 난파공작원이 되기 위하여 북한의 주체 사상, 러작, 문헌 그리고 탄도 던지기와 사격, 영어, 한문은 물론이고 남한 언어와 노래까지 배웠는데요. 오늘 이만갑에서 북한 특별관리대상 옥가에서 받았던 난파공작원 교육생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한테는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좀 너무 특이하고 뭐 비밀에 감춰져 있던 그런 이야기라서 오늘 그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난파 공작원으로 뽑히게 되신 건가요? 북한에 있을 때 키가 160 이상이면 선발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교 때 예능적인 그 서조 활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학교 성적 그리고 집안 토대를 많이 보았습니다. 몇 살 때 즈음에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 중학교 3학년 때 네, 학교에 이제 낯선 차가 와서 운동장에다가 팔 한 1m 간격으로 쫙 세워놓고 이제 책을 쥐고 다니면서 학생들 앞을 다니면서 자기네가 눈으로 보면서 이름을 적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와서 딱 멈추면서 이제 교무장실로 오라. 네,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이제 머리도 올려봐라, 뭐 치마도 들어보라. 네, 뒷모습, 옆모습, 다리가 흐르는가. 다리 붓는 거 보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어떤 3학년 때 그렇게 선발이 돼서 이제 시당 옥가에 오라 해서 시당 옥가에 갔습니다. 시당 간부가에 가니까 간부가에서 미팅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력서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와. 그럼 계속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건강에 이상이 없나. 네, 내시경 이런 것도 해요? 신체검사 일체 다 하지요. 속까지? 네, 속까지 다. 네. 3개월에 한 번 내시경을. 내시경도 하고 뭐 솔직히 여자들이니까 산부인과 검사도 하고 피부도 보고 이거 이비과, 치과, 네, 이비인후과. 이빨이 네, 겁나 가뿐하게 있나 그런 시력도 것도 볼 거고. 네, 시력도 보고 키, 체중, 네 이런 것도 다 보게 됐어요. 난파 공작원 관리가 진짜 보통이 아닌데 난파 공작원으로 뽑히고 바로 훈련에 들어가셨나요? 87년 3월에 신체 검사를 평양에서 하고 네. 집에 왔다가 소환장이라는 빨간 네, 종이에 네. 하얀 소환장이라고 쓴 그런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평양역에 내리니까 이제 옥가에서 안경을 낀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네. 기다려서 제가 그 선생님들의 차를 타고 고려 호텔에 있는 40층, 고려 호텔 뒤에 40층짜리 초대소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초대소에 39층에 올라가니까 한 40명이 왕 것 같습니다. 40명이. 여자들만? 네. 그때 가보니까 이미 전에 저희들이 인물 사진을 찍어간 사진들이 다 컬러로 돼서 다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40명인데 한 번에 미팅할 때 10명씩 이렇게 1번부터 10명씩 해서 들어가서 미팅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배가 나오고 막 사복을 입은 간부들이 앉아서 미팅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발을 21명으로 네, 단정 짓는. 오, 뭐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아 완전. 아니 왜 21명이에요?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에 21개 군단이 있다고 해서 네, 한 개 네, 전투원이 함단장 한 명과 맞선. 이렇게 난파 공작원이 되려면 또 훈련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저희 입소식을 네, 5월에 했습니다. 87년 5월에. 근데 오국년이라는 분하고 오룡방이 정찰국장이 할 때입니다. 그때 오셔서 입소식을 하고 이제는 난파 공작 훈련을 받는 연락서라고 이제 명령서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군인이라고 하면 상급에게 다가가는 뭐 보고법이라든가 군사 규정이라든가 네,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특수 훈련을 하더라고요. 네. 우선 정치 사상적으로 멘탈적으로 본인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교, 격술, 단도 던지기, 윤전기제 오. 그리고 남조선 노래, 춤 네, 이런 것도 배웠고 그리고 남조선 신문 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신문이 한 주일 풀어서 밀려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신문을 북한에서 보셨다고요? 네. 그때 배운 노래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한 곡 들려도 될까요? 그때 배웠던 노래 중에는 그 울릉도 트위스트 네, 있는데요. 완전 회식용으로 가르쳐 주시는 울릉 울릉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는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노래도 트위스트 잘하시네. 아름다운 울릉도 잠깐. 정말 죄송하지만 성나 씨. 나 이거 엄청 얼굴 빨개졌어. 아니 나 진짜 좀 뭐한 게 이거밖에 몰라. 남파 공작원 교육인데 네. 그렇게 벌리면 대부분 북한에서 온 거 알걸요? 울릉들의 트위스트도 근데 김성란 씨, 아까 이 말씀 중에 우리 대한민국 신문을 여러 가지 다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의 실상인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남한이 뭐 정말 못 살고 뭐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런 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정치, 사회, 문화 다. 그러게. 네. 그럼 그때 뭐 혼란 이런 건 없었어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교육을 하나 학교에서 교육을 주는 거하고 지금 실제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다른데 왜 이런 교육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정치 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에 바친 몸이나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오히려 그걸 하면서 더 남한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기회가 되면 꼭 대한민국에 가버리라. 궁금한 게 그러니까 노래랑 뭐 춤은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남한 말은 어떻게 배워요? 남한 말은 그 드라마가 네 많은 역할을 하죠. 영화를 배워주면서 네 그때 당시 아이역을 하는 영화가 한 이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처음에 봤고 그 영화를 본 데 기초해서 이제 소형 탭을 하나씩 줍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녹음을 시켜가지고 제주도 말은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 어떻고 그런 말을 자꾸 자기가 네 반복해서 듣고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네 배우게 됐어요. 그럼 남파공작원 이렇게 교육생 되시면 시험 같은 것 이렇게 또 통과를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아까 과정들을 보면 국가대표 뽑히는 것보다 더 힘들게 뽑히시고 그렇죠. 관리도 더 잘하시거든요. 시험은 한 달에 한 번씩 중앙당에서 판정이 옵니다. 뭐 정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영어, 한문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교육은 이제 정보 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자기가 남한에 와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다리를 지나간다. 그럴 때 외국 옷차림을 한 외국인들이 30명이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트렁크를 잰 분은 몇 명이고, 네 그리고 트렁크를 안 진 분은 몇 명이다. 그분들을 통과해서 가다가 이제 수림이 낮이는데 비행기가 몇 대 있고 이런 지형적인 숫자를 많이 가리키는 그런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진 찍듯이 딱 보고 잠깐 보고 거기에 트렁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이걸 연습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21명이 좁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 21명이 모두 다 남파 공작에 대한 임무를 실제로 받았나요? 훈련은 받았지만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왜요? 네. 그게 3년 넘어서 하다가 정찰국 5부장이 이제 안기부 돈을 먹고 저희들에 대한 자료를 대한민국에 팔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해체를 시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보내주나요, 집에? 아니죠. 본인이 집에 가겠다 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 후에 평양에 있는 기술연구소에 가서 군사복무를 마저 하고 맞아. 네, 기한 마저 동안.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저의 집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 셋째 동생이 이제 영양실조에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아빠가 난파공작 훈련에 갔을 때 87년 12월에 사망을 합니다. 세상에. 그거 알았어요? 공정 교육할 때? 그땐 몰랐어요. 후에 알게 돼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이 찢어지셨어요. 너무 마음 아파.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는 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2011년에 탈북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와서 인터넷으로 난파공작원, 경찰청국, 전투원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제 아웅산 폭파 테러, 그 사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미얀마에서 공작원들이 다 진짜 죽었지 않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정말 막 소스라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의 부모들한테 너의 자식들은 다 변절했다. 변절자의 가족이다 해서 다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너무 관심이 있었거든요. 정말 야속하고 정말 해체되기도 잘했고 내가 정말 탈북하기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 오셔서 가족 같은 분이 생기셨다고 남한에. 저게 한성 씨. 정말 가족과도 같고 또 같이 7달 동안 같이 같은 기수로서. 하나원? 하나원 같은 기수고 같이 왔고 같은 방에 있었고. 법률도 같은 선생님한테서 받았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럼 여기 오신 지도. 김성현 씨도. 2004년. 근데 김성현 씨 이렇게 해맑은 어린아이랑 같이 있어서 혹시 힘들진 않으셨어요? 너무 맑은 애기라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너무 애기라서. 원체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긴 하죠. 귀엽고 그리고 좀 예능적으로 좀 노래도 잘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는데 조금 안 좋은 거는 공부 시간에 공부를 잘 안 하고 피아노를 치러 피아노실에 가서 계속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 약간 반동기가 있죠. 근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질문을 하면 제일 힘찬 소리로 딱 맞는 소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니는 수업할 때마다 없어지는데 근데 딱 시험 칠 때 보면 제대로 말을 한다고. 신기하네. 용도예요? 왜 그래? 어떤 언니예요? 이제 그 태국에서부터 이제 왔는데 우리가 다 이제 또 검사를 받고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울릉도 투유수트만 이렇게 계속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뭐 하여튼간에 이게 노래할 게 많은데 왜 딱 울릉도 투유수트나 하니까 나는 이제 그 군사복무 때 그거를 배웠대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거 남조선 노래를 배우면 다 이렇게 생활제대 먹는데 고모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한 달 내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또 이렇게 이게 하나씩 주고 먹으라고 주고 그래서 내 착각했어요. 선생님이랑 무슨 이렇게 약간 연인 같아. 정말 오늘 오셔서 즐겁고 편안한 자리 되고 가시길 바랄게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매주 새롭고 신기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조선 감시반 행동수칙. 하나, 모든 임무는 감시에서 시작해서 감시로 끝난다. 둘, 공무가 증거를 짓이겨도 기필코 찾아내라. 셋, 형님을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처단한다. 의령님의 명령, 감시는 우리의 숙명이다. 북한 주민을 지켜보는 눈, 북한의 감시자들. 북한은 24시간 365일 주민들을 감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만갑에서는 북한에서 감시를 당한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감시를 직접 했던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북한 감시자들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강찬호 선생님, 감시가 이토록 심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북한처럼 감시를 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정말 모든 국민의 숟가락까지 된 나라가 북한이니까
아, 그 뭐? 네, 그래서 말단 조직은 인민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인민반장은 거의 뭐 대놓은 간첩, 끈악풀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보안부 보위부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는 비공개로 끈악풀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간에 뭐 5명이 1명씩, 3명이 1명씩 뭐 보위부 스파이가 있는데 누가 스파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위부는 인민반장을 통해서 수집하기도 하고 또 각자가 파견한 그 끈악풀에 의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타켓이 된 사람들 감시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3중, 4중으로 이렇게 감시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저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별말을 다 했는데 그게 보위부로 다 들어갔어요. 북한은요 시스템상으로 모든 북한 주민은 감시자가 되어야 되고 또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 채무를 지니고 있어요. 니도 감시자고? 그렇지. 이걸 법적으로 규정한 게 바로 북한 김일성 족속이 우리 북조선의 지상의 법이라고 한 당위 유사상 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이에요. (10대) 원칙을 지켜야 생명권과 생존권을 가져요. 그거 그 와. 10대 원칙의 60사항 마지막 점까지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수령과 전 사회의 인적 관계를 맺는 모든 게 다 감시 대상이 되고요. 대상이. 모든 북한 주민은 그걸 감시할 뿐더러 자기도 감시받고 자기가 감시한 걸 또 보고해요. 그 보고하는 펼쳐놓은 마당이 바로 생활총화예요. 아. 모든 주민이 주, 월, 분기, 년이면 당원들은 당 생활총화 모든 근로장치는 자기 조직에서 다 근로장치 생활총화를 해야 되는데요. 애들도 한다면서요, 학교에서? 다 하죠. 애들도 하죠. 소년단도 다 하죠. 거기서 참 묘하게 해놨어요. 자기 비판만 하면 안 치질 않아요. 일어나서 생활총화 시키고선 남이 비판을 꼭 해야 앉아요. 남녀 아시죠? 예, 맞아요. 나 비판 및 호상 비판을 해야 내 할 일 다 했구나 하고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찝어서 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찍혀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 사람한테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이야. 선생님, 그러면 그 네. 감시하는 게 일반 주민들보다는 고위층으로 갈수록 더 심하겠네요. 아이고, 더 심하죠. 이게 김일성 족속이 뭐라고 말했냐면 충신도 곁에 있고 간신도 곁에 있고 배신자도 곁에 있고 안 믿는 거네. 이걸 연구처럼 외우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올수록 배신자도 날 확률은 높고 뭐 그잘나게 노는데 왜 배신자가 없겠어요? 그잘나게 노는데. 이짝이 충신이 될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네. 올라갈수록 제일 그 감시가 심한데 이거 저게 집중적으로 내가 신뢰를 들면 황정엽 김덕홍 선생님이 정치망명할 때 그걸 모의하는 거를 다 바깥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더 총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상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상위층 1%를 감시하는 게 바로 중앙당 조직 지도부 직속의 창강안전부라는 거대한 비밀 기구예요. 걔들도 서로가 또 감시할 거 아니야, 그 안에서도. 그렇지요. 그 아주 요상한 나라를 유지하자니까 네.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김정인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침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남이가 딱 감시받는다. 그리고 24시간 받는다. 감시자들이 왁 쓸어왔다가 또 싹 없어지고 할 때는 너무 공포를 느낀다. 예, 저 김정남이 이제 지난 한 5년간 북한 당국의 아주 끈질기고 아주 치밀한 감시를 이제 받아온 결과 이렇게 참담한 암살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장성택과 김정일이 살았을 때에는 북한과의 커넥션이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감시당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김정일, 장성택이 차례로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북한 지도부는 김정남을 북한으로 끌어오는 게 제일 안전한데 김정남은 이제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집중 감시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정남에 대해서 뭐 동선 파악은 물론이고 또 이제 김정남의 뭐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 해킹을 해서 매일매일 아마 뭐 하는지 아마 감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 김정남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징후가 보이니까 이건 아마 이제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교한 어떤 암살 방법이 아닌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북한의 어떤 그 암살임이 더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감시하다 못해 언어 능력을 가진 동물도 감시 대상이에요. 앵무새 이런 거요? 앵무새죠. 앵무새. 네. 평양동물도 웃겨요. 네. 동물도 선물동물이면 동물도 신분이 높고요. 그저 개돼지처럼 흔한 거는 그 신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동물원이 그 앵무새랑은 다 선물동물들이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의 어느 대통령이 김일성한테 줬어, 뭐 어째서. 그렇지. 이 새들은 교육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애들이 갑자기 막 쓰러서 앵무새가 말을 한다는 거 알고 안녕하십니까, 충성, 효성 자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그건 안 하고 맨입에 하고 우리 소리친 거예요. 큰 방관형물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맨입에 하면 저쪽 동작까지 다 들려요. 맨입에 하면 저쪽 동작까지 다 들려요. 맨입에 맨입에 안 한다고. 그래서 맨입에 얘기 안 한다고? 꽁튀기 하나라도 입에 넣어달라는 소리예요. 얘도 뭘 바라네. 이게 사육사들이 배워준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단체 견학 왔던 놈이 통보를 해가지고요, 김일성의 손물새한테 망탕말을 배워줬다고. 맨입에가 뭔가 충성 효성을 배워줘야지 해가지고 중앙당 검열이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충성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맨입을 가르쳐. 맨입을 가르쳐줬어요. 맨입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요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들 사이에 밀정을 심어놓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밀정으로 심어놓을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3위가 조선족 보따리상, 2위가 진료소 관계자입니다. 조선족 보따리상과 진료소 관계자가 3위, 2위에 있는데 네. 박현숙 씨, 네. 이런 사람을 밀정으로 심어놓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북한의 조선족뿐 아니라 한족도 이렇게 북한 보위부의 그 정보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밀수를 해야만이 생계를 유지해요. 그 압록강 그 자체가 압록강 두만강이 그 사람들이 생계 그 목적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북한 보위부가 너네 이 여기 밀수를 하겠으면은 우리 시키는 일을 해야만이 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밀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북한 여자 아니면은 조선 남자, 북한 남자 와서 무엇을 넘겼으며 무슨 일을 하며 무슨 말을 했으며 한국에 갔으며 그 가서 몇 명이 오며 하는 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적어서 이제 그 반탐이나 그런 데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웃으면서 밀수를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누기 오늘에 와서 뭘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예, 아무튼 그리고 뭐 진료소 관계자를 밀정으로 삼나요? 왜? 이게 북한의 모든 중요 기관들은 징료소가 다 있어요. 공장도 그렇고 구급 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징료소들이 다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징료소에 가면 진찰도 해주고 스킨십도 있고 하니까 이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다가 잡담도 하면서 자기 그 무슨 속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걔네 징료소에 앉아서 혼자 뭐 이렇게 준이들 같은 거 병 봐주는 것들은 한 90%는 보위부 밀정이라고 봐도 둥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밀정으로 삼는 베스트 3에서 1위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딱 든 생각은 과학자였거든요. 예. 왜냐면 많은 이제 무슨 어떤 기밀이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군 관계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배신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정답 같다. 네, 큰 문제라.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는 바로 유치원생 아이들입니다. 네. 유치원생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봐요. 이해가 말도 안 된다, 되지만. 제가 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비사 그룹과 금년에 붙었어요. 근데 첫 왔는데 유치원인 거라. 유치원 가서 물어본 거야 애기들한테. 저녁 뭐 먹었어요? 저기 영화 먹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러니까 애기들 다 말한단 말이에요. 어제 고기 무슨 고기 먹었어요? 하는데 북한은 돼지고기밖에 없답니까? 근데 돼지 어느 동네에서 하나 잡으면은 지원 떼시 몇 킬로 맞추고 몇 킬로 어느 집 어느 집 하는 거 다 나와요.
도사 딱 해볼까 그 집에 돼지고기 안 사간 거라. 네. 그래서 딱 내려졌는데 소고기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자고 깨어났는데 집 안 가족을 다 실어갔더라는데. 소고기 하나 먹었다고. 그게 시범껌이랑 시범껌이 걸린 거라. 아야. 우리 동네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이제 잘 때 봤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보다 나니까 이제 보이부가 이제 그 집이 딱 들이쳐가지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딱 모른다 했는데 애기 먹어서 야, 너 뭐 봤어? 이러니까 천국의 계단 봤다고. 이모가 막 웃는 거 봤잖아. 그리고 아빠가 저 개짝에다 넣은 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해가지고 봤는데 거기 시리얼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싹 잡아갔어요. 대박이다. 강철원 대표님, 정말 북한에서 호텔에서도 도청을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여관을 제한 호텔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100%도 도청을 한다고 봐야죠. 외국인한테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려 호텔 같은 경우에는 4층이 전혀 없어요. 소는층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더라고요. 보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 보위성이 한 개 층을 아예 인대내가지고 좁은 도청기구를 갖다 깔아놓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냥 자기 얘기한다는 것은 나 잡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호텔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호텔에서 이미 뚝 닫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예. 이해가 있어요. 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검은 힘, 감시. 최근 북한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감시를 더 또 강화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걸 감시하기 위한 건지 저희가 특별히 이번엔 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한다, 야. 근데 저 남자들은 살금 왜 이렇게 하얗니? 잘 먹어서 그런가? 얼른 치우면 되잖아. 큰일 났다. 야, 문 안 열어? 야, 문 앞에 기자는 거 없어? 없어. 야, 문 앞에 기자는 거 없어? 없어. 무서워. 플레이어를 야, 보는 너 일어나봐.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문은? 너 이건 확실하게 한국 CD로 먹. 너희 들어 이거. 먼저 가자. 형한테 한 번만 봐주셔. 야, 그래. 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몰래 보다가 치우면 사실 되긴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좀 은밀한 곳에 치우면 되는데 저렇게 불신검문을 집에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전기선을 내리고 들어가요. 그치. 네. 전기 혼자 내리면. 시공을 할 때는 그러면 못 꺼내고. 옛날에 비디오나 이런 거는 못 꺼내잖아요. 그렇죠. 전기선 내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모르는 사람이 문 두드리게 되면 요즘엔 그래서 저런 단속요원이 오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친구, 예, 친한 친구 이렇게 어쩌나, 야, 너 쟤랑 친하지? 알잖아요. 그러게 되면 분명히 지금 전기 왔으니 얘네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야, 앞서라. 누구야 하고 불러라. 친구 목소리 듣고 우린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처럼 뭐가 이렇게 내다보고 이런 게 없으니까 친구 목소리 왔니 하고 딱 하는데 내가 딱 들이닥치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왜냐면 들이닥치는 순간에는 이미 요거 개폐기를 전기 개폐기를 딱 내려놓고 들어가니까 CD도 못 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DVD 할 때는 완전 그것 때문에 당한 사람이 많아요. CD를 못 빼니까. 자, 오늘 여기서 또 증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죠. 네,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에서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주민들을 감시한 감시자가 이곳에 오셨어요. 백구검열 상무에서 한국 영상을 단속한 장세율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해커 양성소인 미림대학 맞아. 출신이시고 네. 우리 진짜 지식인이시고 말씀도 엄청 너무너무 똑똑하신. 잘하셨는데 예. 오늘 이 증언을 하시는데 조금 망설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림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 기술 때문에 제가 이제 백구 상무에 발탁이 된 거나 같죠. 그 연결선에 있는데 저는 이게 기술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성원이라기보다는 보장 성원으로 이제 동원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좀 사실은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우리 북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이제 백공고 금멸 상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백구 상무에게 단속돼서 우수 성분도 박탈이 되고 수용소 내지는 교화소, 이제 노동단련대 이쪽으로 간 분들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백구 상무에 동원됐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이제 죄송스러운 일이고 정말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한. 근데 뭐 오늘 증언이 이만갑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먼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나는 아까 백구라길래 우리는 백구 하면은 강아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숫자로 백구네요. 백공구. 백공구라고 합니다. 백공구. 백공구가 뭡니까? 2000년도에 그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으로 하달을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식이 우리 경제적 이 고난을 악용을 해서 반공화국 선전물들을 저기서 많이 들여보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지금 노출돼 있고 또 유포하는 자들,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들이 많다. 이제부터는 사상 전을 펴야 되겠다. 전쟁을 선포를 한 날이 바로 10월 9일. 그래서 백공구가 이게 금열 상무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조직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연합 조직입니다. 그 당 그리고 이제 행정 그리고 입법 이 통합체로 해서 모든 성원들이 뭐 보안소 금열 성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위부 그리고 이제 인민위원회 그리고 당기관 그리고 또 이제 군부는 또 이제 군부 내에서 또 이제 하고 해서 국가기관이 전체 다 포괄된 그런 검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굉장히 좀 북한 주민들이 좀 무서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연합 상무를 묻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인민보안부나 이제 국가안전보위성이 이제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뇌물만 주면 다 풀려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뇌물로 자꾸 이게 무마가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뇌물 구조를 막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일군구도 그룹바예요? 그렇죠. 이제 검열 그룹바 거기에서는 쿨업 같은 이제 이런 거를 그룹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무, 상무, 이사 그게 아니라 서로 이게 서로 합동해서 한다. 네, 합동을 해서 한다는 이제 쿨업. 직책인 줄. 난 상무님이신 줄 알고. 저는 이제 전에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CD를 구해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랑 뭐 예능 프로그램이랑 노래를 듣는다. 근데 저는 진짜? 그랬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해서 이렇게 보고 듣나요? 저는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뭐 트윅스랑 뭐 자명고 같은 이런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이제 들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백공구 상무가 엄청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뭐 약간 괜찮은 CDR을 앞에다 많이 넣고 이제 그거 본 다음에 그건 저리 아궁 안에다 다 집어요.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고 다시 지우는 기계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선 저리 다 지워버려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TV를 틀면요. 채널이 only one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한국은 채널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북한에서 나오는 영상물은요, 다 선전용이에요. 방과수님께 충성하자, 배가 고파 당장 뒤지겠는데 맨날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래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어때요? 희망을 줍니다. 그 본부장님 만나면 이 캔디가 그리고 진짜 북한 드라마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 어떤 이상, 희망, 그리고 그 남한은 분명히 벌보고 굶고 거짓말 듣기려고 그런다 했는데 너무나 못 사는 그 서민도 막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저희가 받은 거랑 너무 다르니까 동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계속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이만가를 보신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아니 먹고 살기도 지금 깝깝한데 그 기계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서 보느냐. 왜냐면 전기도 안 나오는데 전원도 꽂아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이 보게 된 이유가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이 너무 싸진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산이. 예, 그러니까 중국산이 너무 싸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엄두도 못 냈던 이런 가정집에서 저 몇 달 굶더라도 하나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굶으면서 그걸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TV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보면 다 USB 단자가 딱 달리셔야 됩니다. 맞아. USB 단자가 없게 되면 TV가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 단자를 넣는 이유는 나만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게 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괜찮아요? 얘기해줘요. 처음 나와서 그럼. 아 저도 그랬어요.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더 말해봐야 잔소리죠, 솔직히. 엄청 버는 건 그냥 왜냐면 10명에서 그냥 6명 건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니 최근에 온 애가 그러더라고요. 너 왜 왔냐니까 송중기 만나러 왔대. 송중기를 어떻게 알아 했더니 태양의 후예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이게 드라마가. 근데 이게 더 빠른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늦은 거라고. 어떻게 빨리 도깨비 보겠네, 도깨비. 국경연서 이런 쪽에서는 실시간 주파수를 잡는데요. 맞아. 그래서 집값이 되게 허름한 집이어도 이게 남한 주파가 잘 잡히는 집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극소수이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검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다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무는 초기에 정보 라인을 동원을 해서 어느 집에 뭐 DVD 내지는 뭐 이게 녹화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명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백건구 검열 상무가 가지고 다니는 전파 수신 감지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당해 봤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동네 골목으로 다닙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쭉 다니면 예전에는 VCD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DVD 플레이어, 그러니까 뭐 노트텔, 그리고 이제 그 TV 자체에 달려 있는 이게 뭐 녹화기 달린 TV 이런 것들을 쓰는데 여기에서 미세한 전자기파가 그 영상파, 음성파가 나옵니다. 그거를 수신 감지기를 통해서 보는 거죠.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이 모니터의 화면까지 나오거든요. 와, 그래요? 쫙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집이구나. 그리고 알고 그 집을 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신고제, 이제 감시 체계에 의해서 신고제에 의해서 이미 전에 상무 쪽에 들어온 명단들은 무작위로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기본 행동 규칙은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이 있거든요. 순찰조들은. 그래서 그 순찰조들이 매일 저녁 돕니다. 이제처럼 수신 감지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는 거죠. 장세율 선생님께서 백구검열 상무 기술조에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을 감시하는 그 임무를 하실 때 이곳에 드디어 그 감시를 당한 분이 계십니다. 난 저 잘생긴 총각. 실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봤던 김지율 씨 드디어 소개합니다. 와, 저분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도 예산에서 온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뭐 가을 동화나 늑대의 유혹, 꽃보다 남자, 뭐 개화 늑대의 시간 등등 여러 가지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요. 한국 드라마 때문에 공개 재판까지 갈 뻔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저 이만갑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우 씨 잘생겼는지 송희 씨가 뭐 안강도 왜 그래요? 아니 되게 딱 보니까 북한 사람 딱 완전히 한국 드라마를 너무 잘 보게 생겨가지고요. 네, 왜냐면 약간 조금 좀 한국 드라마를 보신 분은 스타일이 달라요. 머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담아서 향수도 좀 많이 뿌리게 생겼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요. 김지우 씨가 잘생긴 건 인정하는데 아까부터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긴장해 있고 그게
우리 세율 선생님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보다 걸린 장본인인데 그 감시하는 분이 옆에 있으니까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야. 어쩌다가 그렇게 걸리신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다 앉혀놨어. 그러니까. 거기다. 저 북한에는 저희 나라 또래 애들은 그 집에 창고나 아니면 옥상 꼭대기에 뭐 이런 침대 같은 걸 많이 그렇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저희 집은 옥상에 침대가 있었어요. 어머. 근데 그 위에서 저 MP3로 형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보고 있는데 그 저희는 국경 지대라 보니까 밤에 검열들 많이 다녀요. 그래가지고 사다리 타고 어떤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옥상에? 네, 옥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불빛이 나간 거예요. 예, 밤이니까 불빛이 조금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 저희가 보고 있던 거 막 떼려고 막 부셨거든요. 근데 안 부셔지는 거예요. 그 엄청 더운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부셔져가지고 그 사람이 올라가서 저희가 막 이렇게 압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부수는 순간 저 좀 잡아가 세우는데. 네. 그러고 다닐 텐데.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리니까. 다 죽었구나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거 확인해 보고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 가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이러고 그 형들이 3명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3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 소리 집에 엄마랑 전화를 했는데 집에서 찾아온 사람이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그냥 가지고 끝이구나. 네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잤어요 그날 저녁에. 아이고 4일째 나타나는데. 네, 예, 3일째 도망 다니다가 4일째 와 집에서 잤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그 백공구 분들이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 백공구에서 예, 그 보아하는 분들이 새벽에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왜 데리고 가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뭐 여기서 이런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자 해가지고 그래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 음포를 넣는다고 처음에는 엄청 때리더라고요. 몸 부위를 막 주먹을 막 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저는 이거 어디서 났냐 해가지고 저 강에서 주웠다고 했어요. 강에서 주워가지고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확인하던 찰나에 그 보안원 분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막 우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잡기는 잡는데 제일 이 많은 유형이 이제처럼 가지고 있었지만 안 봤다고 아예 뻗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요 보안원들하고 이 얘네들이 우선 반죽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구두발로 내려 까고 찍고 해서 아야 그래서 뭐 이빨 다 부러지고 눈동이 다 붓고 이렇게 해도 이 젊은 아들은 그래도 야 죽으면 죽었지 안 본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백공고 상무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입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신 감식 이거는 모니터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나온 파장은 녹음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너희 집에서 보던 녹화물이다 이렇게 해요. 그림은 빼도 백도 없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 CD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이게 테이프 같은 거는 이렇게 줄줄 다 뽑아가지고 이제 버리거든요. 막 물에 버리고 그러면 이제 USB 같은 것들도 이제는 문을 두들기면 안 열어줍니다. 그저 안 하겠어 계속 야 문 부신다 해도 안 열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 치울 것들 다 치우고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포맷 기능들이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한번 USB요, 뭐 이제 DVD요 이런 것들 박살난 것도 다 굵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프로그램 돌려서 복원을 하든가 테이프 같은 거는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서는 약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들 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순찰조가 착용을 하는 수신 감지기 그리고 이제 도청 장비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해서 기술적으로 보장을 하는 기고 이런 분들에서 나온 뭐 MP3라든가 DVD, USB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서 여기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걸 복원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보기 좋은 게 김지우 씨는 109 분들이라고 하고 강세현 선생님은 이런 분들이 보신다고 남치기 오니까 이게 일단 악수 한번 하시죠 두 분이. 아유 미안해. 김지우 씨 정말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공개 재판까지 갈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장시엽 씨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백을 받아내잖아요. 실토를 하고 뭐 어떻게 받다라는 거 나오면 그 벌은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너네 때 답습하면은
거기에서 뭐 기계, 복사 기계부터 해서 엄청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 들어가서 이게 말맞춤을 못하고 들키면 전국적으로 유포시킨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큰 거물은 무조건 총살. 총살? 네, 유포시켜. 무조건 사용이거든요. 와. 와, 그러면 지우 씨는 재판까지는 안 갔어요? 네, 재판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이순으로 재판 가기 전에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갔어요? 탈북 간 거예요. 탈북 간 거예요. 잘했다. 네.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뭐 총살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중국 땅 보니까 너무 현란해요. 그리고 못 사는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인민들이란데 한 번 딱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 야, 저 우리 북한처럼 선전용일까 하고서 봤는데 머리 새하얀 어르신들도 여자들이 뭐 승용 차를 몰고 가요. 운전해요. 와, 나도 여자인데 나도 인간인데 난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세월 선생님, 그러면 잡았어요. 근데 이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주면서 좀 봐달라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자, 이게 혼자 갈 때 보안소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민위원회에서 파견된 순찰성은, 보안부에서 파견된 보안원, 그다음에 단기간에서 나온 또 당일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명이 소통을 한다는 게 서로 다른 조직 성원들이 이게 같이 이 사람이 돈을 딱 내밀어도 이게 서로 감시를 해야 되는 조건에서 그거를 선뜻 받아서 가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튀어 이 새끼 사람 잡자 그래 하고 아이야 거기에서 더 폭력으로 들어가야지 아이 옆 사람들한테 아이 뭐 좀 잘 보여야 되고 제대로 보이니까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상무조에 가기 전에 전에 내밀을 매겨야죠. 근데 상무조에 딱 걸리는 순간은 이건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연합이니까 네. 연합한테 그래서 딱 이제 걸려들면 김정은이 그 상무조를 만든 이유가 너무 부패 구조가 심하다 보니까 이 부패 구조를 없애려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우 씨가 이제 그 걸리기 전까지는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 걸리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게 궁금해요. 저 친구들이랑 한국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보안원이 들이닥쳐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희 친구가 그 USB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만한 거를? 네. 그래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그때 중국 USB 마침 또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었다. 근데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중국 거는 좀 맞아요? 예, 중국 노래는 뭐 괜찮아요. 그나마. 예. 뭐 비판서 같은 거 쓰고 좀 이렇게. 그렇죠. 예. 아, 중국 비판서는 써요? 중국 예, 노래도? 비판서 다시는 이런 노래 안 듣겠다. 비판서까지는 예. 담당자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거는 봐줘요? USB 먹은 거 분명히 아는데도. 네, 그렇죠. 이게 녹화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한국 겁니다. 네, 한국 영화, 한국 노래 그리고 또 성비디오 같은 거는 진짜 강하게 때리거든요. 성인 비디오. 예, 성인 비디오 같은 거는 뭐 바로 그래서 그건 거치지도 않고 저 보안소 단계로 넘깁니다. 보안소에서 교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중국어로 위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겉 표지만 중국 이제 무슨 이런 드라마인 것처럼 다 하는데 내용물은 다 한국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급습해서 단속이 시작이 되면은 한국 거든 북한 거든 다 걷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진흥적으로 발전을 해서 조선 예술 영화 이게 CD는 그렇게 됐는데 안에 애들이다 보면은 한국 거거든요.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중국 거로 가장 많이 위장을 하는데 가끔은 중국 거를 초기에 먼저 해놓고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 거로 이제 아니 한국계 가장 좀 위험하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미국 거는? 백공고 상무에서 이제 레벨은 그렇습니다. 남조선 다음에 미국, 일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조선이 가장 이제 무서운 거죠. 송희 씨, 지금도 그렇게 드라마 보는 거 단속합니까? 엄청 단속하죠. 근데 단속해도 이제 그 우리가 만약에 막 보다가 들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백공고 상무들도 이렇게 막 오는데 이제 그게 분담이 있어요. 어떤 집은 누기도 맞고 이제 이렇게 분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저런 분들도 이제 돈을 챙겨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제 한 명씩 이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다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잡혔다 이러면은 그 위에다가 뭐 빨간 거 이렇게 탁 내놓고서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 위에 것만 가지고 가고 CDR은 그냥 주고 그냥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두 번 단속당하면 그다음부터 친분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네, 제일 먼저는 서먹서먹해서 뭐 비판서도 쓰고 뭐 단련대도 가고 하지만 그다음 계속 보면은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니까 자동적으로 뒷주머니에 돈이 들어갑니다. 저 장수 선생님 이제 솔직히 좀 터놓고 얘기하세요. 왜냐면 지금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주민들한테 뭐 이럴 텐데 선생님도 드라마 보다 걸리신 적 없습니까? 이게 사실 한국 드라마 사건의 연루가 돼서요. 지금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기 발령 대기를 한 상황에서 제가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반 드라마가 결국 이제 남자의 향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6명이서 보다가 결국 잡혔죠. 저는 이 백공고 상무가 급습에서 잡힌 게 아니고 그 6명 중에 그 버이브 스파이. 네,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대학 버이브에서 오라 그래서 가니까 우리 6명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아쉽고 안타까운 건 아직도 그 6명 중에 내하고 같이 본 6명 중에 버이브 스파이가 있는데 아직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네. 북한 사회가 아직도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 일단 다들 좀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장비, 전자장비 수리할 줄 아니까 그래서 들어가는데 정말 무보수입니다. 제가 7개월간 무보수를 했는데 나는 복원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진짜 열심히 했죠. 그런데 1년 만에 4명이 복귀가 됐습니다. 내하고 다른 선생은 어쨌든 CD를 얻어서 집을 또 구 선생네 집에 가서 봤거든요. 대학에서 또 제일 가깝다는. 그래서 우리 둘이는 복원이 힘들다는 이런 걸 알았거든요. 당연히 물어보니까 복귀가 좀 힘들다. 사실 그때부터 제가 한국 드라마 더 열심히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 더 열심히 봤습니다. 잘하셨어. 이렇게 된 거. 예. 그래서 참 이게 이 친구 같이 백공구 상무에 진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용서를 빌고요. 근데 저도 또 할 소리는 있습니다. 저도 영리용을 당했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또 복원될 줄 알고 그 충성을 보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용기 내서 이렇게 증언해 주신 우리 장세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데 과연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오랜만에 양강도 남매 한송이 정민우 씨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양강도 남매가 다시 뭉쳤습니다. 오늘은 이만갑 탈북 민남민애들이 뽑은 남조선 화제의 록화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너 나 좋아하냐?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너 나 좋아하냐? 백공고 그룹바가 들이닥쳐도 이 드라마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남조선 간부집 학생들의 진한 사랑 이야기. 상속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이 함께 보시죠. 내가 좋아해. 준기. 준기. 200일 전투로 지친 북조선 여성들의 마음을 달래줄 바로 그 남자. 성중이 정말 멋있지 말입니다. 그래? 태양의 후예. 야야 성이야. 왜? 내가 뭔가 착각 오해 같은데 성주기도 내 말 따라한 거란데. 진짜란데? 내 말처럼 똑같지 말입니다. 내 말처럼 똑같지 말입니다. 딱 닮았지. 북조선 군인 덕무들이 가정집 대지나 훔칠 때 남조선 군인 덕무는 북조선 여성들의 마음을 홀라당 훔쳐버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만갑 탈북 미남미녀들이 뽑은 남조선 하드의 녹화물 대망의 1위는 뭐야? 가을동화. 가을동화.
남조선 주민들보다 북조선 주민들이 더 많이 본 드라마 가을동화였습니다. 사랑? 이제는 돈으로 살 거야. 얼마냐? 얼만데? 아우 씨. 오야야 사랑도 돈으로 사는 이 자본주의 날라리 풍점 보시라요. 남조선에는 돈 없으면 사랑도 못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그럼 난 남조선에서 여자 명 못 만나보겠구만. 북한에서 7명씩이나 만나던 내가 그립다. 간섭이 떠나도 절대 사수한다. 남조선 화제의 녹화물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양양 누나매 민호와 송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요.